자, 이번 과정에서는요,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과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할 수 있는 이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빈 화면으로 맞춰 놓고 그림을 또는 글을 써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슬라이드에 글을 쓰는 방법은요, 삽입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도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거나 워드아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상자를 눌러 주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쓰는 것과 세로 방향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가로 방향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자, 마우스 포인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글을 써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ESC를 눌러주시게 되면 조절점이 없겠고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글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텍스트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상자를 선택해서 늘려주실 때요, 이 텍스트 상자는 아래로 늘어나진 않아요. 도형이 글자에 맞춰져서 조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자를 키울 때 글자를 드래그해서 키우셔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울 때는 그냥 개체만 선택을 하세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개체만 선택을 한 후에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늘려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크기의 글자 커지면서 지금 아래로 지금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체의 이제 속성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 상자의 속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 자,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 보면 이게 도형 서식 상자입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은요, 자, 이 오른쪽에 작업창, 도형 서식이라는 작업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보게 되면은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도형을 늘려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글자를 크게 조절을 했을 때 그 도형이 글자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보통은 자동 맞춤을 안 하죠. 그래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늘릴 때 이대로 글자 크기는 그대로 두고요. 도형만 크게 늘렸다 줄였다. 경우에 따라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속성을 변경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쓰는 방법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를 새로 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그리기 홈 메뉴에 보시게 되면요, 텍스트 방향을요,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방향을요. 자, 그런데 그 도형의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세로 쓰기를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자, 늘려서 보시면 세로 쓰기가 가능하죠. 가로로 썼다, 세로로 썼다는 텍스트 방향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역시 도형 서식에서도 그 방향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에 세로 맞춤. 자, 그러면 세로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다. 뭐 이제 이거 늘어났을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자, 이거를 자동 맞춤 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자, 이게 이제 세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된 거고요. 텍스트 방향은 이제 세로 방향이 이제 되는 거죠. 뭐 90도 회전한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글자의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글자를 제가 이렇게 늘렸는데 위에가 있죠. 우리가 보는 세로 개념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세로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글자 방향을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로 쓰기도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글자를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삽입 메뉴에서 워드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워드아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워드아트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을 적을 때 지우지 말고요.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 써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글자를 크게 하겠다고 이렇게 늘려도 글자는 커지지 않지요. 예, 개체. 이 워드아트의 글자를 크게 하려면 개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요. 자,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그 개체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화살표는 회전의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회전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워드아트의 속성을 좀 바꿔본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면 자, 워드아트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고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선택한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자, 이렇게 바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스타일에 나는 효과를 주겠다라고 하면 텍스트 효과에서 자, 그림자라든가 반사 등의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워드아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꼭 익혀 두셔야지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자를 썼어도 워드아트 스타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글자를 썼습니다. 자, 쓰고 글자를 키우고 자, 이 글자에 대한 워드아트 스타일을 지정한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하면 됩니다. 자, 이 메뉴에서 리본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나 도형 서식 상자에서 하시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바로 보고 작업하시는 게 편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이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요. 예. 텍스트 상자로 글을 입력했지만 워드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넣었는데 글자색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글자색은 홈에서가 아니라 텍스트 채우기에 가서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 모양의 경우, 모양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글자 모양은 홈 메뉴에 보시면 자, 맑은 고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영문체는 영어로 쓰겠지만 한글체는 한글로 영어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문체 아닌 한글은 한글체에서 선택을 해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HY 헤드라인 M체를 이용해서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독성을 좋게 하려면 글자 크기와 글자 모양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고딕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라인체를 또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글자에 효과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 그 다음에 윤곽선 등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형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요. 슬라이드를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 자, 엔터를 치면 자, 2번 엔터를 치면 슬라이드 하나가 복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 도형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도형을 자, 3인 메뉴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 도형이 있죠. 자, 이 도형에서 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각형을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선택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려놓으면 이 위에 있는 화살표는 회전의 의미이지만 자, 여기 노란색 조절점은 모양이 지금 지정한 오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달리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조절점은 도형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자, 이렇게 도형 스타일, 그리기 도구의 도형 스타일에서 골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테마 스타일은요, 디자인에서 테마를 선택했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3차원 효과를 한번 또 눌러 볼게요. 자, 입체 효과를 들어가서 입체 효과, 예, 둥글게 효과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도형 서식 상자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효과가 있죠. 이 효과에서 3차원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3차원 회전에서 조금 더 효과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면 3차원 회전을 지금 하면서 여기 보세요. 자,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숫자를 조절하지 않고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자, Y 회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임의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회전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3차원 느낌을 주면서 회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도형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임의의 장소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해서 이동할 때마다 보면 그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조선이 나오죠. 이 보조선을 이용해서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굳이 간격을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세 개의 도형에 선을 맞췄지만 지금 여기는 맞췄는데 이쪽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이럴 때는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세 개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맞춤을 이용하세요. 자, 맞춤에서 우리가 맞출 것은요.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출 거고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을 지금 맞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맞춰서 각각의 간격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간격 맞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동형 효과에서요. 반사 효과를 하나 넣어보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핸들링 하실 때 이제 도예를 하신 후에는 그 내용이 조금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색상 강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 도형을 하나 더 그려 놓습니다. 자, 도형에서요. 자, 이번에는요. 직사각형 도형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그대로 수직으로 복사를 할 때는요.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드래그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치와 간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잘못 조절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객체를 선택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정리를 간격을 맞출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도형을 복사를 또 한번 합니다. 자, 이 도형을 복사를 해서요. 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겹친 거예요. 이 겹쳐진 도형을 순서, 앞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즉 노란 게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앞으로 뒤로 보내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자, 뒤로 보내게 되면 자, 이렇게 뒤로 보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모양을 그대로 그룹화를 시키게 되면 이 6개의 객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다시 조절해서 크기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룹하지 않고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요, 제각기 조절이 되기 때문에 간격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주고자 할 때는요, 그룹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룹 해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체를 여러분들이 겹쳐서 그리실 때 그려질 경우가 있다면 순서를 변경해서 앞뒤 또는 뒤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형과 더불어서 이 도형의 개념과 스마트 아트의 개념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스마트 아트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에서요. 자, 조직도를 한번 계층 구조형의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도형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상은 나중에 다시 열어서 쓰고요.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직도 이 스마트 아트는 결국은 도형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 도형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의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때는요, 자, 이렇게 조절점을 바깥에 있는 조절점을 사용을 해요. 그래야 이 모든 도형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죠. 근데 하나만 조절할 때는 이렇게 개체를 선택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직도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자, 이 부분은 보조자예요. 보조자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하위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에서 도형을 추가를 하기를 아래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 조직도를 만드는 개념이니까 부서의 개수에 따라서 추가를 하실 때 상위에서 위에서 위 조직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2개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역시 아래에 이렇게요. 하나 더요. 이렇게 아래에. 자, 그 다음에 이 부서에서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래쪽에 도형을 추가하는데 그때마다 상위에서 도형을 추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의 하위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상위 그룹에서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할게요. 자, 이 개체 4개를 선택을 한 후에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표준을 누르시게 되면 그 선이 중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원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도형의 개수를 먼저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색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색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느낌을 살려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스타일에 가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입체감 있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위 그룹, 최상위 그룹의 모양을 좀 다른 형태로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되면 자, 이 도형 서식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서식 도구에서도 가능한데요. 자, 이 모양을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자, 이 서식 도구에 보면요.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모양 변경에서 별로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자, 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10개짜리 별로 바꿔서 그 부분만 좀 강조를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도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도형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물론 색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조직도를 만드는 건 스마트 아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과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를 같이 연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우리가 작업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삽입 메뉴에서 표 개념이 있겠죠. 자, 표도 삽입을 하실 때 필요한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하신 후에 만들죠. 자, 만든 후에는 일단은 전체적인 표의 너비와 높이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셀 너비는 따로 별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조절하면서 자, 벌어진 이 셀의 너비와 나머지 열 너비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표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열 너비를 같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표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표 스타일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효과를 주기를 첫 번째 줄만 입체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범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에서 이 셀의 입체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셀에도 도형의 개념처럼 이렇게 입체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글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글을 입력을 할 때 글의 위치가 상단에 가 있습니다. 위에 가 있죠. 그러면 드래그 하셔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냥 조절점만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드래그 셀이니까요. 드래그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해놓고 이제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은 이제 배치인데요. 자, 이 글을 가로로 가운데로 또 세로로 가운데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위치를 배치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글자 꼭 배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선 그리기에 있어서, 자, 요 두 번째 줄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서 선을 그리실 때 중요한 거는요, 먼저 테두리 그리기 그룹에서 선의 종류와 굵기와 색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으로 하면서 좀 선을 굵게 2.25pt로 할게요. 자, 펜색은 자, 조금 진한 색으로 해서 여러분 눈에 좀 띄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 스타일 그룹에 와서 테두리에 가서 그리고자 하는 위치를 정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안쪽 세로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세로 테두리. 그래서 선을 그리는 방법은요. 우선 먼저 테두리 그리기에서 선의 종류와 색과 굵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 표 스타일에서 테두리의 위치를 정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기능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겠고요. 또한 차트도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차트. 자, 차트 기능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는 6개가 지금 2016 버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의 차트를 더 내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요. 자, 차트의 경우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차트에 반영될 시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계열이 3개가 아니라 2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영역을 줄여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계열 범위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계열이 지금 1, 2가 나오죠. 자, 항목이 지금 1, 2, 3, 4예요. 마찬가지로 늘리실 때는 이렇게 늘려서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줄일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의 데이터를 입력이 끝났으면 닫고 자, 차트를 편집을 하시기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 이제 실전 프로젝트 작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꾸며 나가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차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도형을 이용해서 차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본적인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만들고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과 서식을 이용해서 꾸며 나가는 거죠.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색 변경을 해야지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강조 단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내려가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색만 있네요. 자, 하나를 골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스타일을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입체 효과라든가 이렇게 겹쳐지는 효과라든가 스타일 번호를 잘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쓴 데이터가 지금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요, 디자인에 보면 데이터 선택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차트의 종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기능 중에 표와 그 다음에 차트, 표와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삽입 메뉴에 보시게 되면 오디오, 비디오 메뉴가 있죠. 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장한 비디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비디오를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자,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 동영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보면 밑에 재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나 온라인 소리 다 바로 브라우저를 하지 않고도 유튜브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아기 사진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골라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버튼 누르게 되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동영상을 좀 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하는 거는 아무래도 파워포인트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자르기라든가 어느 정도의 편집 기능은 있는데 자막 처리라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무비 메이커라든가 네이버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작업은 2016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바로 인터넷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가지고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과 또는 인터넷에서 직접 녹음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이 방법들도 역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알아두셔야 될 작업들, 기능들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 되는 이미지 를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미지 그림 삽입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그림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도구에서 우리는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림의 경우에 주의하실 사항은 이 그림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고정이 그러니까 비율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 자, 가로를 제가 15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너비는 세로를 지금 15로 했죠. 그러면 너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비와 높이의 비율을 제한을 풀려면 이 속성 상자, 즉 크기, 위치, 대화 상자를 열어서 여기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고 글자 그림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알아두셔야 될 그런 기능들을 좀 살펴본다면,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워드아트나 텍스트 상자 이용하는 거고요. 자, 도형 사용법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도형을 서로 겹치거나 또 앞뒤로 정렬하시거나 그룹화하는 개념, 그리고 가로 간격, 세로 간격 맞춘다는 거, 그 다음에 도형과 더불어서 스마트 아트의 다양한 기능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 기능과 차트 기능에 대해서도
예. 그 다음에 동영상, 비디오, 멀티미디어 삽입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리. 라고 이미지. 자, 이런 개체 활용을 이용해서 멋진 여러분들이 필요한 슬라이드를 구성하고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